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내 수능 발언에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지요. 교육에 대한 교내 발언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즉 변함이 없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지요. 이미 대선 기간에 공부왕 찐천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과정을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줄여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나눠야 한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발언하면서 빙하타고 온 둘리를 시연했지요. 작년 6월 교원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 돼야 한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어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추진하다 폭망했고 이 때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는데 사실상의 경질이었습니다. 교육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어 올해 1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원 장장 43분에 걸쳐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 발언했다는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아이들의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 교과서가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돼야 한다. 문제를 보여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다. 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청록파냐 이런 것을 국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다. 역사도 말이다. 그냥 쭉 이렇게 책을 써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선생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해야 한다. 저는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 돼야 한다 라고 발언하면서 또 빙하를 탑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올해 1월까지 그 흔한 교과서 한번 열어본 적이 없는 열어보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교웅이 드디어 1호부터 6개월 후 수능으로 활용 점정을 찍었지요. 지난 15일 교원 이주호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져 수험생들 사이에 수능 출제 방침이 급변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다음날 대통령실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며 수능을 쉽게 내라고 지침을 준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요. 자, 이어 교원은 교육부의 대입업무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데 이번 수능 6월 모의고사가 계획과는 달리 쉽게 출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문책성 경질이라지요. 또한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창 입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입시 관련 간단 요약. 수능을 교과서 범위 안에서 내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빼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도별 수능 난이도 변화와 연도별 사교육 지출 변화는 상관관계가 없다. 국어 지문을 교과서 밖에서 출제해서 경질을 했다. 40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어는 그렇게 출제되었다. 국어는 지문의 이해 영역이지 교과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사교육과의 카르텔이 있으니 감사를 해야겠다. 수능을 어렵게 내면 수능 포기자가 늘어나는데 메가스터디가 왜 그런 짓을 할까? 대통령 발표, 수정, 경질, 감사에 대한 알기 쉽게 풀었으니 새로운 무식한 대대장, 오늘부터 모포는 스스로 갠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너무 당연한 말이라 당황한 작전장교. 그게 아니라 병상호 간에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다. 이에 무한한 대대장, 중대장에게 병상호 간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경질. 지금까지 군대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병장이 일병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군대는 없었다. 인사계는 중대장과 병장들 간의 카르텔이 있다고 검사의 부대를 발칵 뒤집음. 그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빈머리. 아랫사람들은 생각을 비웠고 사람들은 마음을 비웠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인훈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정치검찰의 교육해법. 교육을 법으로 포장한 폭력으로 밀어붙인다. 수능 난이도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교육 철학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말 바보 같은 자다 라고 일갈했지요.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5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8.15 출국 전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 대통령실과 교육부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속과 머리는 새까맣게 전소됐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경솔하고 즉흥적인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수능 준비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송두리째 부숴버렸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긴 합니까? 아니 들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쉬운 수능 취지는 아니라며 부랴부랴 진화하려고 하지만 교육 현장은 이미 카오스입니다. 지난해에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만 5세 입학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대입 문제를 두고 튀어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성 즉흥 지시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군요. 해마다 교육 문제로 대한민국을 벌집 쑤시듯 헤집어 놓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계획입니까? 그나마 분기별이 아닌 것에 고마워해야 할 지경입니다. 뜬금없는 포탄을 터뜨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미입니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시작해 대학 입시까지 내놓은 발언과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겠지요. 대통령이 불쑥 던진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요량입니까?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입니까? 대한민국 곳곳을 감사라는 망나니 칼집으로 헤집고 다니는 윤석열 정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부 대입국장의 전격 경질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속에 대입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습니까? 감사 칼춤에 언제 잘릴지 수사를 받을지 모를 공무원과 출제위원들이 제대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야당이 만들어낸 괴담이고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국정 전반 문외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국정으로 국민의 삶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사태는 그야말로 경정권의 축소판이다 이겁니다. 무능한 리더의 정확하고 명확해도 실현하기 힘든 것이 교육 정책일 텐데 그 지시마저도 불명확하고 또한 그 지시를 내리는 자는 그 지시를 정확히 이해는 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니 경질해버리는 것이 지금 경정권의 실상이 것인데 문제는 그 분야가 교육이 아니라 국방, 안보, 외교라면 또 어떻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경정권에서 이런 일이 과연 한두 번이었겠냐 이겁니다. 무능으로 일을 터지면 부정하고 지적하는 자 또는 관련자를 쳐내는 것으로 유지하는 정권이라면 말로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의 키를 잡은 선장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총리는 어떨까요?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의원과의 설전으로 난리가 났지요.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이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언론 통제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며 한덕수에게 질문하자 한덕수는 질문을 미리 주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한덕수의 말은 사실일까요? 고민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질의요지서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의도적 답변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없을 경우 가능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을 보라고 그토록 외쳐대던 한덕수는 정작 질문 요지서는 못 본 것입니까? 자, 또 있지요.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의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한덕수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내일 금융위원장이 참여를 할 테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오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금융위원장을 만난 김성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총리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금융위원장에게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직접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부탁하겠다고 했는데 전달을 안 했군요. 예. 자, 경이나 총리나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러니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장을 바꿔야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